고객과의 미팅을 앞두고 계신 보험 영업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하루에 치열한 영업 전략을 세우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매일 쏟아지는 방대한 정보 속에서 여러분의 영업 현장에 즉시 무기가 될 수 있는 핵심 인사이트만 골라 전해드리는 오늘의 심층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목표는 아주 명확하죠. 맞습니다. 고객과의 미팅 테이블에 앉으셨을 때 단순한 상품 설명을 넘어 경제 흐름과 리스크 관리를 꿰뚫고 있는 진정한 전문가로서의 통찰을 보여주실 수 있도록 탄탄한 배경 지식을 무장시켜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풀어볼까요? 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오늘 아침 유용하게 활용하실 만한 날씨 정보부터 짚고 넘어가 보죠. 좋은 포인트입니다. 2026년 2월 25일 수요일인 오늘 서쪽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껴 있고요. 도심 곳곳에 빙탄길이 남아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건조주의보에 강풍까지 불고 있죠. 네. 반면에 낮 기온은 서울이 15도, 광주가 16도, 이렇게 전국이 15도 안팎으로 아주 포근합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 일교차가 무려 15도 이상 크게 벌어진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고객분들께 안부 문자를 보내실 때 단순히 날씨가 좋다는 말보다는 일교차가 크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출근길, 빙판길 조심하시라, 이런 세심한 팩트를 곁들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작은 디테일이 굳게 닫힌 마음을 여는 훌륭한 아이스 브레이킹이 되니까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아침 글로벌 시장의 체온부터 정확히 재보겠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주요 경제 지표 브리핑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하루 시장의 나침반이 돼 주요 지표들을 차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피는 5,969.64, 코스닥은 1,565.00, 코스피 100 지수는 6,819.4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어떤가요? 환율은 1달러당 1,442.50원입니다. 이어서 밤사이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인데요. 네. 나스닥은 22,863.70, 다우지수는 49,174.50, S&P 500은 6,809.07로 마감하면서 기술주 중심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안전자산 동향도 확인해야겠죠. 물론입니다. 금은 5,181.90을 기록 중이고요. 비트코인은 9,415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와, 수치만 들어도 현재 시장이 얼마나 역동적인지,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아슬아슬한지 느껴집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변동성과 쏠림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수치들이 혼재되어 있죠. 여기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단연 코스피 수치입니다. 무려 5,969.64, 그러니까 6,000선 턱밑까지 올라왔는데요. 이게 참 흥미로운 게 겉보기엔 우리 시장이 엄청난 호황을 누리는 것 같잖아요. 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 지표의 이면입니다. 미국 증시 하락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지수를 견인 중이라는 건데요. 두 기업이 멱살을 잡고 끌어올리는 상황인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지수가 연일 최고점을 향해 가고 있지만 이 두 특정 종목에 대한 쏠림 현상과 기형적인 의존적 시장 구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VIP 고객들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주실 때 이 숫자의 이면을 정확히 짚어주시는 게 중요하겠네요. 두 종목이 흔들리면 시장 전체가 급격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주식 비중이 높은 자산가 고객들에게는 이 극단적인 쏠림 현상 자체가 거대한 리스크임을 환기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시장 역시 상황이 복잡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네, 나스닥 상승 배경을 보면 AMD와 메타가 무려 87조 원 규모의 AI 칩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초대형 소식이 있었죠. 87조 원이요. 어마어마하네요. 여기에 미국의 2월 소비자 신뢰 지수도 91.2로 개선되면서 기술주 동반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거대한 먹구름이 시장 전체를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관세 압박이라는 거시경제 리스크죠. 디테일이 어떻게 되나요? 미국이 현재 상호 관세 대신 10%의 글로벌 보편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유럽의 회의에 비준이 보류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 의회 승인 없이 150일간이나 이 관세를 강제 부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150일이면 상당한 기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징벌적 관세까지 경고하고 나섰죠. 네, 맞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강력한 압박입니다. 이런 관세 전쟁은 결국 관세발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수입 물가가 10% 뛴다는 건 결국 소비재 가격을 끌어올린다는 뜻이니까요. 고금리 기조까지 겹치면서 미국 내부 경제 지표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부동산인데요. 미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1.3%에 그치며 무려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주택의 실질 가치가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각국의 외교적 셈법도 치열하죠? 네, 특히 중국 유병구가 눈에 띕니다. 상호 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미국을 향해서는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본에 대해서는 수출 통제를 강력하게 강화하고 있죠. 미국과 일본의 공조 체제에 틈을 내고 갈라놓으려는 정교한 전략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국내 정책 변화로 화제를 전환해보죠. 자산가 고객들의 최대 관심사인 부동산과 주식 정책 말입니다. 당장 주식시장의 룰을 바꿀 3차 상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는 명목으로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죠. 네,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결된 후 오늘 바로 표결에 붙여질 텐데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주식보다 더 심각하게 얼어붙은 곳이 바로 국내 부동산 시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부동산 압박 기조와 대출 규제, 그리고 세제 개편 예고가 겹치면서 시장이 급격히 냉각됐죠. 네, 지표가 이를 증명합니다. 주택가격 전망 소비리 지수가 장기 평균선인 108까지 급락했습니다. 이는 무려 3년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한 수치입니다. 3년 7개월 만에요? 현장 체감 온도는 훨씬 찹니다. 서울 송파구 등 주요 핵심 단지에서조차 직전 최고가 대비 4억 원 이상 호가를 낮춘 매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결국 영업 현장에 계신 여러분이 고객에게 전달할 메시지는 선명합니다. 주식시장의 쏠림 현상,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국내 부동산 하락까지 자산 변동성이 극심한 시기이므로 안전자산과 보험을 통한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권유하기에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점을 꼭 강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훌륭한 영업 활용 포인트입니다.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입니다. 쓰레기 소각이 원인으로 추정되는데요. 진화하는데 꽤 오래 걸렸죠. 무려 20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소방당국의 밤샘 진화 작업과 때마침 내려준 단비 덕분이긴 했지만 그 사이 143헥타르에 달하는 산림이 소실되었습니다. 143헥타르요. 정말 화재의 무서움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심 한복판에서도 가슴 아픈 화재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서울 은마 아파트에서 난 불로 일가족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이 부상을 입었고 열대 딸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이 가족이 이곳으로 이사를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이죠. 맞습니다. 찰나의 사고가 평범했던 일생을 얼마나 참혹하게 무너뜨리는지 보여주는 뼈아픈 사례입니다. 우리 영업 전문가 여러분이 현장에서 수많은 거절을 견뎌내면서도 묵묵히 화재보험이나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보험을 권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마음 아픈 사례들이 화재보험의 필요성을 체감하게 하는 완벽한 사례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아이들과 관련된 충격적인 소식도 하나 더 짚어야 하겠습니다. 국회 내 어린이집 사건 말씀이시죠? 네, 국회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총 5건의 영상이 공개되었는데요. 교사가 아이들을 거칠게 밀치거나 신체를 강압적으로 제압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당국은 교사를 직무배제하고 경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자녀를 둔 고객분들과 상담하실 때 어린이 보험의 필수적인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접근이 되겠습니다. 기업보험이나 단체보험 고객에게 언급할 만한 노무 이슈도 하나 있습니다. 다음 달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 관련이군요. 네,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단체 교섭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미 한 자동차 위탁 생산업체에서는 사측이 노조 탈퇴를 회유하고 압박한 정황이 드러나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실제로 조합원 수가 감소하기도 했고요. 단순한 산재를 넘어 이러한 노무 리스크로 인한 경영 공백 대비 전략을 컨설팅해 주신다면 기업 고객에게 아주 큰 신뢰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화재보험, 어린이보험, 일교차 관련 건강보험, 그리고 기업 리스크까지 완벽한 어프로치 소재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고객과 미팅을 하다 보면 정치나 사회 현안이 자연스레 화두로 오르곤 하죠. 네, 아주 빈번한 일이죠. 고객의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현재 상황을 아주 객관적으로 잘 알고 있는 전문가라는 인상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정치 지형 분석은 철저하게 중립을 유지하며 사실관계만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특정 입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주어진 사실만을 극히 객관적으로 전달해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전문가님, 현재 국회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3차 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최장 7박 8일 일정의 필리버스터 전국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8개의 쟁점 법안을 하루에 1개씩 처리하겠다는 방침이고요. 국민의힘은 상임위를 전면 보이콧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쟁점이 뭔가요? 법 왜곡죄 및 재판 소원제 등을 두고 야당은 사법개혁을, 여당은 위헌적 보복을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입법부의 충돌이 사법부로도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증언법 등 사법개혁 3법에 대해 80년 사법제도의 틀을 흔들고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위헌성을 표명했죠. 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전국 법원장들을 긴급 소집하는 임시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서 강경 성명이 나올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재판 및 수사 진행 상황도 팩트만 빠르게 짚어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양측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특검 측도 1심 판결의 부당함을 바로잡겠다는 이유로 항소했고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인물에 대한 선고도 있었죠.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 1심 선고인데요. 샤넬 가방 및 통일교 관련 금품 전달 혐의로 징역 6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내 특검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인데 재판부는 정교유착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가결되었습니다.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하고 1억 3천만 원 규모의 쪼개기 및 차명 후원을 받은 의혹이죠. 다음 달 초 구속신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부 정책과 지역 이슈도 살펴볼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해 전수조사와 강제 매각, 그리고 막대한 과징금 부과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포상금 제도도 개선될 예정이고요. 지역 행정 통합 문제는 희비가 엇갈렸네요. 광주 전남 행정통합특별법은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고 4년간 20조 원 지원 및 조선산업 지원이 확정됐죠. 반면에 대구 경북과 대전 충남의 통합 법안은 처리가 보류되면서 지역사회에서 역차별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분야 팩트브리핑으로 넘어갑니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논의하는 국회 특위가 파행됐어요. 이 사법 3법 강행 중단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3월 9일이 시한인데 졸속 심사 우려가 나오고 있죠. 주한미군 브런슨 사령관 발언도 화제였습니다. 서해 공중훈련에 대해 사전 통보를 재확인하며 사과를 거부했죠. 네. 9.19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하는 한국 정부 정책과 견해차를 노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북한 권력구도 변화도 있는데요. 김여정 부부장이 장관급인 부장으로 승진하고 정치국 후보위원회에 재진입했습니다. 대외 정책을 총괄하며 2인자의 위상을 강화한 건데 아직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떤가요? 벌써 4년째입니다. 누적 사망자가 40만 명에 달하는데 돈바스 지역 대립이 계속되면서 평화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고객에게 객관적인 뉴스 브리핑 도구로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경제 변동성부터 일상의 위험, 복잡한 국제 정세까지 폭넓게 다뤄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내용을 종합해보면 결국 어떤 메시지로 귀결될까요? 오늘 다룬 모든 팩트들은 결국 우리가 얼마나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산의 변동, 화재와 건강의 위협, 예측 불가능한 국제정세 속에서 개인이 스스로 모든 걸 방어할 순 없습니다. 결국 영업 전문가 여러분이 고객에게 전달해야 할 핵심은 다름 아닌 철저한 준비의 중요성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미팅의 마지막을 장식하기 딱 좋은 워런 버핏의 명언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나무 그늘에서 쉬는 사람은 오래전에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아, 정말 좋은 문장입니다. 보험의 본질과 완벽하게 일치하네요. 그렇죠. 과거의 현명한 준비가 미래의 평안을 담보한다는 의미니까요. 여러분은 오늘 고객의 10년, 20년 뒤를 위해 어떤 나무를 심도록 도와주실 건가요? 정말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입니다. 고객의 마음에 튼튼한 보장의 나무를 심어주는 최고의 전문가로 활약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찬 발걸음을 기대하며 오늘의 인사이트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현장에서 활기찬 하루 보내십시오.